자, 편전. 편전은 단층 건물이죠. 역할이 뭐예요? 왕의 집무실입니다. 그죠? 왕의 집무실입니다. 그래서 평소에 왕이 여기서 뭐 여러 가지 일들을 보고 그다음에 뭐 이렇게 왕과 신하가 정치를 논하는 걸 이제 상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상참과 같은 그러한 것들이 이제 편전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정무를 보는 중요한 시설이기는 한데 조선시대 왕들은 편전을 좀 싫어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 왕 입장에서 이렇게 옷을 다 의례를 다 갖춰 입고 또 편전까지 나가서 뭔가를 하려면은 사실은 좀 귀찮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자기가 자고 있는 방에 침전에 신하들 다 불러서 일 보면 제일 편한데 거긴 또 온돌 방이 따뜻한데 뭐 춥거나 더운데 거기 가서 막 이렇게 뭘 하기가 싫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편전을 그러면 어떤 명분이 필요하잖아요. 편전을 가야 되는데 신하들이 편전에서 뭘 해야 되는데 자기 자고 있는 걸로 부르려면 무슨 명분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근데 꼭 이거는 제 생각이에요. 꼭 명분이 그렇게 실질적으로 그걸 명분을 삼은지 안 삼은지 모르겠지만 편전을 혼전으로 전용을 많이 해버립니다. 실제로 조선시대에. 혼전이라는 건 뭐냐 그러면 조선시대에 국상을 당하게 되면 위패를 모셔놓고 3년상을 지를 때 그 위패를 모셔놓고 이렇게 그 예를 지내는 그 정각을 혼전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혼전이라고 별도로 만들어진 정각이 있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편전을 혼전으로 정용해버리면 그럼 거기에서는 이런 편전 역할을, 지문심 역할을 못하게 되죠. 그러니까 자기 침전을 지무실 역할로 이렇게 해버렸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실질적으로 중요한 편전을 보면 사정전, 경복궁 사정전, 창덕궁 선정전 이 두 건물이 중요합니다. 두 건물이 보물로 지정되어 있고 자, 문정전은 일제시대 때 화재로 소실되고 난 다음에 1986년대에 복원된 건물이고 복원될 때 선정전을 기본 모델로 해서 복원했어요. 그래서 유사한 특징이 꽤 보여집니다. 실질적으로. 근데 평면 구성을 보면 건물들이 기본적으로 3칸이 많죠. 도리통, 양통이 3칸이 많습니다. 이게 기본 구성입니다. 3칸. 그리고 내부에 전면 고주 정치, 배면 고주 감주. 이게 이제 기본 구성 방법인 거죠. 왜 그런지도 이제 조금 이따 설명드릴 거예요. 근데 사정전을 보니까 5 곱하기 3칸이야. 자, 사정전은 임난 때 그러니까 조선 초기에 이제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건축되고 난 다음에 임난 때 소실되고 난 다음에 계속해서 방치되다가 고종 때 중건이 됩니다. 그때 규모를 좀 더 이렇게 크게 중건을 한 걸로 보여지고 고종 때 어쨌든 경복궁을 중건할 때 전체적으로 중건할 때 전체적인 규모를 굉장히 대원군이 크게 만들려고 애를 썼던 것 같아요. 그죠? 그러면서 도리통을 5칸으로 확장했던 거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런 특징들이 있고 그래서 제일 실제로 이제 지정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어서 개별 건물이 중요한 건물은 경복궁 사정전하고 창덕궁 선전정이다. 이 두 건물은 여러분들이 도면까지 숙지를 하셔야 되는 건물입니다. 언제든지 이런 건물들은 그러니까 아까 왜 도면에 대해서 이렇게 시험 문제에 많이 요구된다고 언제든지 이 두 건물은 단면도를 직접 제시하고 그 건물의 특징에 대해서 설명하라고 했을 때 아무런 이상하지 않고 너무나 당연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도면 숙지는 굉장히 단순하죠. 여러분들이 기본 도면 50동 정도를 숙지해 놓고 있다면 이런 건물은 딱 보는 순간 특징만 딱딱딱 파고 나면 그 다음은 바로 작동할 수 있는 수준이 되는 겁니다. 자, 사정전을 보면 도리통이 5칸, 양통이 3칸인데 이 건물은 특징이 있어요. 일단은 도리통이 5칸이라는 것도 특징이지만 편전, 정전, 편전, 침전 앞에는 월대가 있어요. 근데 얘는 월대가 없어.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역사적으로 이렇게 건축사에서 이 사정전은 고종이 편전 건물로 정말 제대로 사용했지 않았을 가능성도 꽤 크다.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실질적으로 그죠? 그런 편전으로서의 기능을 하기 위해서 월대나 이런 것들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시설들도 있지 않고 그죠? 자, 그다음에 창덕궁 선정전. 창덕궁 선정전에서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얘는 기본 구성을 갖고 있어요. 그죠? 3칸의 기본 구성을 갖고 있는데 그리고 앞쪽에 월대가 있는 기본 구성을 갖고 있는데 지붕을 보면 자, 얘는 지붕이 조금 전에 사정전은 양성마루였지만 얘는 적세로 되어 있죠. 그죠? 그리고 또 하나 지붕 색깔이 좀 다르죠. 청기화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현존하는 궁궐 건물 중에 유일한 청기화 건물이에요. 근데 경복궁도 그렇고 창덕궁도 그렇고 이렇게 발굴 조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청기화의
요구들이 굉장히 많이 나온다고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이 건물 외에도 꽤 많은 청기화 건물들이 있었을 거라고 그래서 추정이 되고는 있는데 현존한 유일한 건물이고, 앞쪽에 이런 회랑 같은 게 있죠. 이걸 월랑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월랑은 원래부터 있었던 시설이 아니라 이제 이 편전이 혼전으로 전용되면서 만들어진 시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실질적으로 그러면 이제 편전은 창덕궁 희정당의 심전이 편전으로 전용이 되었던 거죠. 계속해서. 자, 그다음, 자, 문정전은 기본 구성에서 선정전을 그러니까 일제시대 때 화재로 훼손되었다가 이제 1986년도에 복원되면서 선정전을 기본 모델로 해서 이렇게 복원을 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구성 방식이 조선 중기적인 특징, 선정전은 조선 중기고 사정전은 조선 후기 건물입니다. 그러니까 조선 중기적인 특징들이 조금씩 이렇게 같이 반영되어 있는 거죠, 그죠? 앞쪽에 월대도 구성되어 있고 이런 특징들이 있다는 걸 정도 간단하게 알고 계시고요. 자, 평면 구성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칸이 기본 평면 구성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죠? 그럴 때 내부에 기둥이 앞쪽에 정치되고 배면에는 감주시킵니다. 이 앞쪽에 있는 기둥을 앞에 있는 기둥이라고 해서 전영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전영은 상참 같은 걸 할 때 신하들이 앉을 수 있는 위치의 기준이 되는 기둥이기 때문에 그런 역할을 하는 기둥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평면 구성을 보면, 자, 선정전하고 문정전은 3칸의 기본 구성대로 보여주고, 그리고 전형이 구성되어 있는 특징을 보여주는데, 사정전은 도리통이 5칸이죠. 량통이 3칸이고 넓어졌어요. 량통이 3칸이긴 한데 량통의 넓이도 훨씬 더 넓어졌어요. 얘는 1고지 5량가고 얘는 2고지 7량가입니다. 굉장히 규모가 커진 거죠, 그죠? 칸수는 량통을 늘린 건 아니지만 그 간 사이를 넓혀서 건물 규모를 키웠는 거라고 보면 되겠죠, 그죠? 기둥은 딱 예를 들어서 이 위치에도 기둥이 이 위치에도 기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이 위치에도 고주를 정치하려면 이 기둥은 전부 다 감주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앞쪽의 이 기둥은 자석 배치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기둥이고, 이 뒤쪽 기둥은 왜 있을까요? 양통이 넓어지면서 기본적으로 보강된 기둥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죠, 그죠? 자, 그래서 자, 그다음 이 특징을 딱 보면 이 건물들은 다 팔짝집이죠. 팔짝집이에요. 그럼 가만히 보면 얘는 장방형이죠. 외기가 구성되어야 안 돼요? 당연히 구성되겠죠, 그죠? 팔짝집 구성하기 위해서. 외기는 누가 지지할까요? 자, 앞쪽은 태포, 뒤쪽은 충량, 그죠? 그래서 충량과 외기에 구성되어 있는 구조 방식을 취할 거고, 얘는 정각부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정방형이죠. 그럼 외기가 구성돼요, 안 구성돼요? 안 구성되는 게 맞죠. 근데 마치 외기가 구성되어 있는 것처럼, 그래서 구조를 정확하게 이해를 못 해버리면 외기가 구성되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어떻게? 자, 중도력이 이렇게 빠져나가요. 이 지점까지 빠져나가죠. 원래는 여기 기둥이 있겠죠. 여기 기둥이 있으면, 그죠? 이 기둥을 고주를 이용해서 여기 원래 보가 걸리는 자리죠. 자, 조선 후기 궁궐 건축은 저 보자리를 다 뭐로 바꿔버립니까? 도리로 다 바꿔버리죠. 그래서 보 대신에 도리가 구성되어 있는 그런 팔짝집 구성 방법으로 보일 텐데, 얘는 여기 기둥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 태포가 이렇게 길게 나오는 겁니다. 태포가 이렇게 길게 나오는 겁니다. 맞죠? 그리고 중도리가 거기 위에 이렇게 빠져나오고 여기에 보 대신에 도리를 끼워보니까 마치 무슨 모습이에요? 외기가 구성되어 있는 듯한 모습으로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도면만 딱 보면 선생님 이거 보 밖으로 여기 보 밖으로 도리가 이만큼 빠져나가서 이거 외기도리 아니에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기본 구성 방식은 여기에 기둥이 감주되면서 태포가 길어지고, 원래 이 자리가 보자리잖아요, 그죠? 보 대신에 도리를 구성한, 그렇죠? 그런 내부의 고주를 이용해서 도리를 구성한 그런 팔짝집 구성 방법인데, 기둥이 감주됨으로 인해 가지고 여기에 보 대신에 도리를 끼워 넣어 보니까 마치 외기가 구성되어 있는 것처럼 보여지더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연구자에서는 따라서 어쨌든 이 건물 개별 건물을 연구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리고 팔짝집의 연구 성과에 대해서도 이 건물을 따로 별도로 이야기하는 연구자 없어요. 근데 어떤 연구자가 그런 팔짝집의 구성에 대한 전반적인 걸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보고서나 이런데 이 건물은 외기가 구성되어 있는 팔짝집 구조다 이렇게 이야기해버리면 기본적으로 외기의 개념들이 많이 혼동스러워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런 기본 구조에 대한 이해도가 보고서를 쓰더라도 굉장히 필요하겠죠. 그죠? 다만 연구자에 따라서 이거는 일반적인 어떤 내용 외에 이 건물의 개별적인 특수성이 되는 거죠. 정각부가 정방인 평면 구성에서 내부의 기둥이 감주됨으로 인해서 한 가지, 그리고 보호 대신에 도리가 설치되는 조선 후기 궁궐 건물의 특징 또 한 가지,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구성돼서 나타나는 특징적인 건물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평면만 보더라도 이 건물이 팔짝집이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판단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제가 팔짝집 구성 여러분들이 인강 들으실 때 아마 그런 내용들을 많이 설명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평면이 굉장히 중요하다. 기본 평면 구성도 아셔야 되고요. 자, 내부 구성 보면, 자, 제가 아까 이 기둥이 이제 앞쪽에 있는 기둥입니다. 얘를 이제 전영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자, 1번이 왕이고, 그 다음 2번, 3번, 그 지위에 따라서 좌석 위치들이 잡혀지고, 그죠? 이 기둥을 중심으로 해서 쭉 좌석들이 이렇게 자리가 딱 정해지는 겁니다. 5번 정도 위에 있는 분이 저 2번에 앉아버리면 난리 나죠. 그죠? 그 다음에 7번은 사후관들 위치 이렇게 딱딱딱 정해져 있는 거죠. 그죠? 조선시대 사회 이런 중세사회들은 완전히 수직화되어 있는 그런 사회예요. 그죠? 신분 체계가. 자, 그래서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 앞쪽에 기둥을 전형을 배치하는 그런 특징이 보여지는, 평면성이 보여지는 특징이 편전 건물의 특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되겠다. 그죠? 가구 구조를 보면, 자, 기초부에서 우리가 신경 써야 되는 거는, 자, 기단은 장대석 기단이었죠. 그죠? 가공된 장대석 기단이었는데 그 앞으로 월대가 있는 게 기본 구성의 특징이다. 그죠? 그럼 제가 월대가 있다고만 딱 이야기해버리고, 이 월대는 평면 구조에서, 자, 기단 앞에 단청 월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죠? 정전은 이중 월대 구조가 특징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죠? 기단 앞에 전면에 단청 월대 구성되어 있는 특징이다. 그래서 선정전하고 문정전은 월대가 구성되어 있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죠. 단면도 제가 따로 설명 안 드려도 되고, 그죠? 단청 월대 구조니까. 그 대신 사정전은 예외적으로 월대가 없는, 생략되어 있는 특징이 보여진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좋겠고. 자, 공포는 보면 여러분들이 외우기 쉽게 다 통일되어 있어요. 내삼출목, 외이출목. 너무 고맙죠. 그죠? 통일 딱 되어 있으니까. 그죠? 기본 구성이다. 그 대신 공포에서 얘는 조선 후기에 중건된 건물이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얘는 조선 중기 건물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조선 후기와 조선 중기의 형태적인 특징이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이 건물들은 전부 다 안초공이 있어요. 그죠? 안초공은 조선 중기의 초기적인 모습이 보여지는 그런 초기적인 안초공이, 자, 선정전에 있고, 문정전은 선정전으로 모델을 했기 때문에 그 모습들이 그대로 반영되어 있는 거고, 조선 초기 후기의 사정전은 이제 후기에 나타나는 일반화된 안초공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특징이 보여지더라. 그럼 얘는 사실은 공포 모습이 내외 내이출목, 외 삼출목의 안초공이 구성되어 있는 조선 후기 공포다. 보지 않고도 작동해야 돼. 보지 않고도 작동해야 돼. 그렇죠, 그죠? 어려운 내용은 아니고 이런 정도 알고 계시면 좋겠고, 가구 구성. 자, 가구 구조는 제가 기본 구조가 3칸일 때 1고주 5량가의 모습. 1고주는 고주가 앞쪽에 정치되어 있는 5량가의 모습이, 자, 편전의 기본 가구 구조다. 이렇게 이야기했고요. 그 대신 건물의 규모가 확대되어 있는 사정전 같은 경우에는 내부에 2고주가 들어왔네요. 2고주 7량가의 모습이 보여지더라.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단면대로 봐볼게요. 자, 얘는 2고주 7량가의 기본 구조고요. 얘는 전면에 기둥이 구성되어 있는 1고주 5량가의 기본 구성입니다. 내외 출목이 구성되어 있고, 그죠? 내삼출목, 외이출목. 맞죠? 그 다음에 또 한번 봐보자고요. 이 건물의 특징. 자, 봐보면 쭉 이렇게 봤을 때 기본 가구 구성에서 이 골조는 너무 쉬운 골격이에요. 그죠? 2고주 7량가에서 주심돌이가 납돌이야. 첫 번째, 그죠? 주심돌이가 납돌이고, 공포는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내삼출목, 외이출목의 안초공 일반적인 모습이 구성되어 있는 거. 이 지점은 어려울 거 없고. 자, 고주 봐볼게요. 이 고주 머리 위에, 주두 위에
보통 고주 위에 보가 직접적으로 올라가는 얘는 좀 들려서 제주도가 들어오는 식으로 들어왔고 고주머리 이런 걸 뭐라 그래요? 고주 안초공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거 어디서 보셨을 거예요. 거의 유사한 모습이. 건정전 내부 고조. 그러니까 똑같은 경복궁 건정전의 내부 고조의 모습과 유사하죠. 그죠? 상천부에 그렇게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얘는 얘만의 특징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봐보면 자 이렇게 고주 위에 보가 직접적으로 올라가는 게 일반적인 모습이에요. 근데 얘는 고주 위에 조금 띄워서 그러니까 건정전이 요렇게 나뉘어져서 여기에 부재가 하나가 더 올라갔잖아요. 저렇게 하기 위해서. 아니면 기둥이 이만큼 직접적으로 다이렉트로 올라가서 더 길어지든가. 그렇게 해도 되는데 지금 얘는 이런 방식으로 처리했죠. 그죠? 이게 이제 건정전 모습과 유사한 방식.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고주머리에 고주 안초공이 구성되어 있는 그런 특징이 있는 건물이고. 나머지는 특별할 게 없죠. 그죠? 뭐 발현대공에 들어와 있는 거랑 아주 일반적인 내용 아니에요. 태포가 이런 도면을 작도할 때 이 내부에 이렇게 있는 이 공포 이걸 뭐라 그래요? 반쪽짜리 두공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쟤는 주간포예요. 그죠? 그러면 억한 종단면들을 잘랐을 때는 쟤는 필요 없어요. 바로 이렇게 태포가 이렇게 바로 빠져나오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게 어떤 구조다는 것을 이해만 해버리면 도면을 작도할 때 어떻게 작도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러니까 결국은 단면도를 머릿속에 넣기 유리해지는 시점은 건물 구조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는 시점이고 그리고 건물들을 그런 구조의 이해도를 갖고 쭉 많은 건물들을 머릿속에 집어넣으면 이런 기본 골격과 구성만으로 그 건물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다 그러면 단면도가 나와요. 그 다음에는 석가래 물매만 좀 신경 쓰면 되잖아요. 단연물매, 장년물매. 장년물매는 딱 보니까 한 5치 내외 정도 되는 것 같고 단연물매는 이 정도 되면 느낌상 우리가 도면 작도해보면 한 7치 반 그 정도 내외에서 구성되어 있는 거 보고 얘는 단연히 가파르죠. 얘는 어느 정도 될까요? 보면 적어도 9치 정도 9치 이상 뭐 이 정도의 단연물매를 보여주고 장년물매는 비슷해 보이네. 한 5치 정도 물매 정도 되어 보이네. 이런 식의 감각들이 딱 형성되면 이 도면은 그 다음은 안 보고 작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건물을 붙여가는 거는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근데 이런 건물들 여러분들이 숙지를 하셔야 되죠. 근데 선생님 지금 당장 저는 안 되잖아요. 지금 당장은 안 되시죠. 거기까지 안 되시죠. 예를 들어서 운동을 시작했는데 이제 초보인데 막 프로 선수들이 뭔가 딱 배우자마자 바로바로 막 할 수 있는 그 상태가 저는 아니잖아요. 당연히 아니죠. 여러분들 아직까지 초보 단계인데. 그래서 이제 초보 단계는 아니에요. 초보 단계를 조금 건너뛴 이제 그 정도 단계인데 프로 선수들이 막 하는 것처럼 저는 왜 안 돼요? 그만큼 훈련을 안 하신 거잖아요. 아직까지. 그렇잖아요. 그만큼 체력도 덜 돼 있으신 상태고. 근데 이 중에는 이미 그 정도 수준에 가깝게 돼 있는 분이 있단 말이죠. 그죠? 그럼 그런 분들은 나도 이제 그 위치만 가면 이런 건물들은 쉽게 확장해 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 당장은 안 되더라도 기본 도면들을 빨리 이렇게 숙지하다 보면 이런 건물들이 빠르게 그러니까 새로운 건물이 추가될 때마다 빠르게 내용들을 숙지하실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붕 가구조 한번 봐볼까요? 팔짝집 구조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자, 선정전은 정갑부가 장방형이었어요. 당연히 외기가 중돌이 빠져나가 얘가 외기돌이죠. 그죠? 외기돌이 구성되어 있고 밑에 자, 이렇게 이 밑에 뭔가 받치는 게 없는 것처럼 보여지죠. 그죠? 여기 당연히 기둥이 동자주가 들어와야 되겠죠. 이렇게 떠 있을 수는 없어요. 그죠? 동자주가 생략된 모습으로 보여지고. 그죠? 얘는 지금 태포죠. 태포. 하나는 태포, 하나는 충량. 전면은 태포, 배면은 충량. 잘라서 배면을 보면 충량으로 작도하는 거고 횡담을 잘라서 전면을 바로 보면 태포 방식으로 작도되는 거고 그거는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작도하시면 될 거라고 보여지고 그죠? 자, 문정전은 비슷한 방식이고 자, 사정전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자, 잘 보세요. 자, 얘 딱 보자마자 중돌이 위치를 바로 볼 수 있는 게 보 위에 도리가 이렇게 걸쳐졌잖아요. 요거 중돌이. 그 밑에 요거 뭐예요? 장녀. 그냥 보 위치를 보면 중돌이 위치를 바로 확인하는 거예요. 그죠? 아, 참, 여기, 얘는 칠량가예요. 그죠? 칠량가. 조금 전에는 오량가고, 그죠? 일고절론가. 그럼 자, 얘 중돌이. 여기 위에 있는 얘는 뭡니까? 딱 봤을 때, 종보 위에 얘는 상중돌이. 그 밑에 있는 상중돌이 장녀. 얘는 뭡니까? 떤창방.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횡으로 선이 쫙쫙쫙쫙 가 있을 때, 횡단면이 어떻게 구성되는지만 딱 알면,
횡단면도가 이해되지 않는 제일 어려운 지점은 가로로만 선이 쭉 이렇게 나열되어 있으니까 종단상에서 구조가 횡단로로 어떻게 바뀌는지 이해 못하는 사람 이걸 이해하기 힘들어요. 굉장히 쉬운 도면에도 불구하고. 근데 종단이 횡단로로 어떻게 되는지만 이해하는 사람들은 딱 보면 도면이 굉장히 쉽고, 자, 도리만 찾아지면 나머지는 도리 밑에 장려고 그 사이에 있는 부재는 뜬창방밖에 없어요. 그죠? 그리고 빈 공간들이 생기는 거고. 그죠? 자, 근데 제가 여기서 뭘 이야기하고 싶냐? 첫 번째 이야기하고 싶은 건 얘가 이렇게 보밖으로 이만큼 빠져나갔어요. 하중도리가 되겠죠. 그죠? 보밖으로 이만큼 빠져나가고, 그 다음 여기에 외기도리가 있고, 측면 장면이 걸쳐졌네. 선생님, 이거 외기 구성되어 있는 거네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평면상에서 여기 원래 있어야 되는 기둥이 감주되어 버리면서 여기를 긴 탭보로 연결해 버린 거죠. 그죠? 탭보로 연결해 버리고, 도리가 이 지점까지 빠져나오고, 그죠? 원래 당연히 여기까지 나와야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는 원래 보 위치죠. 보 위치에 조선 후기 건물은 다 정각부 정방형 건물에 도리로 바꿔버린다고 그랬죠. 자, 침전 건물 조금 이따가 살펴볼 텐데, 침전 건물도 다 대부분 다 정각부가 정방형입니다. 그럼 침전 건물도 대부분 다 이 위치에 보 위치에 다 도리로 바꿔버리는 겁니다. 그죠? 그럼 그런 건물들도 다 선생님 그럼 다 외기가 있는 건물이어야 되지 않나요? 그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아니잖아요. 그죠? 기본 구성에 대한 설명이니까. 그래서 얘는 여기 기둥이 감주되면서 이렇게 길게 탭보가 구성되고 여기로 받쳐지는 거죠. 그죠? 그래서 마치 충량 이걸 이제 탭보와 외기가 구성되어 있는 모습처럼 나타나진 겁니다. 그죠? 원래는 이 자리에 뭐가 있는 거예요? 이 자리에 기둥이 있었던 자리인데 감주가 되면서 나타나는 그런 특징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 연구자에 따라서 나는 이걸 외기 구성으로 볼래. 그러면 그 연구자는 외기 구성으로 보게 되는 건데 다만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한 거죠. 기본 구성에서 이 기둥이 감주됨으로 인해 가지고 외기가 구성된 것처럼 나타나는 그런 특징이다. 이렇게는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 대신 제가 설명하듯이 여기가 기둥이 감주되면서 이걸 외기 구성으로 보는 게 아니라 마치 외기가 구성되어 있는 것처럼 나타나는 건물이다. 이렇게도 이야기하고 사실은 비슷한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죠? 근데 뭐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저 외에 다른 연구자들이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여러분들은 더 이상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도면을 보면서 외기가 구성되어 있는 기본 구조라고 착각하시면 안 된다. 그렇죠? 평면 구성상에서 기둥이 감주되면서 나타나는 그런 건물의 특징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고. 자, 평면상에서 이렇게 탭보가 연결됐어요. 자, 기둥이 외진과 내진은 서로 결속되어야 뭐에 튼튼해져요? 뭐에 강성을 확보할 수 있어요? 횡리에 대한 강성을 확보할 수 있죠. 그죠? 이런 기둥들은 서로 다 연결되어 있어요. 이렇게 다 연결되어 있죠. 그죠?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근데 지금 연결 안 돼 있는 기둥이 하나 있죠. 혁한 기둥. 얘는 지금 연결된 게 없죠. 얘는 어떻게 연결하냐? 이 탭보와 마치 충량처럼 이렇게 결속해서 이 기둥도 잡아주는 그런 특징대로. 요거는 이제 참고 정도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어요. 자, 선정전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외기가 구성되어 있는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다. 그죠? 충량과 외기가 구성되어 있는 팔짝집 기본 구성들을 보여주더라. 자, 팔짝집에서 하나 더 챙겨야 되는 게 합각이죠. 합각부. 자, 합각부를 구성하기 위해서 오량가는 중도리가 합각면까지 나가느냐 안 나가느냐, 칠량가는 어느 중도리가 합각면까지 나가느냐 이걸 살펴봐야 되겠죠. 그죠? 자, 얘는 지금 요게 상중돌이죠. 상중돌이가 합각면까지 나가고 하중돌이는 잘려지죠. 그죠? 잘려지는 특징. 그래서 합각부 정보 구성 방식을 취하는 거고. 자, 얘는 신경 쓰지 마세요. 얘는 신경 쓰지 말고 오량가인데 얘는 지금 중돌이가 하나밖에 없죠. 외기 구성하고 잘려졌죠. 근데 합각부의 규모가 커요. 크니까 중돌이 하나로 합각부를 지지하기가 부담스러우니까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덧돌이 방식으로 하나를 끄집어냈어요. 그래서 합각부 정보를 구성해서 합각부를 지지했어. 구조적으로는 좋지 않아요. 근데 이 모습 마치 어디서 봤어요. 미항사 대홍전에서도 비슷한 모습으로 보여졌다가 이렇게 잘려져 있는 모습이 횡력이 작용했을 때 이렇게 길게 간 도리보다는 아무래도 치아갈 수밖에 없죠. 합각을 지지하는 방식이. 그래서 미항사 대홍전은 여기를 아예 긴
덧돌이 방식으로 하나의 부재로 구조 변경, 형성 변경을 해서 보강을 해줬죠, 그죠? 근데 어쨌든 선정전에서 미왕사 대웅전과 유사한 방식의 덧돌이가 합각부를 지지하게끔 중돌이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죠? 지지하는 그런 구조 방식이 보여지더라. 얘는 지금 위에 특별한 게 없죠, 그죠? 특별한 게 없어요, 그죠? 그래서 이 건물은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자, 합각부 구성에 대한 내용들 살펴봤고, 자, 지붕 기본적으로 양성마루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죠? 양성마루 구성을 보여주는 게 궁궐의 건물들은 기본적으로 양성마루 구성을 보여주죠, 그죠? 보여주는데 선정전은 적세 청기와 건물하면서 적세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그 대신 이제 취두라든가 용두 이런 것들은 구성되어 있어요, 그죠? 특징들이 보여지더라고요. 이건 창호 정도 알고 계시면 좋겠고, 수장부에서 우리가 체크해야 되는 건 바닥, 천장, 창호 세 가지 체크해보면 되겠다, 그죠? 내부에 마루가 설치되어 있고, 그죠? 상부에 반자가 설치되어 있고, 요걸 뭐라 그래요? 보개 천정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죠? 정전에 되어 있고 편전에 되어 있고, 의자 상부에 보통 있죠. 보개 천정은 천장에 감실 형태로 만들어서 보개 천정을 만드는데 얘는 좀 덜 이어졌죠, 밑으로. 예를 들어서 마치 닷집처럼 돼 있어요, 그죠? 그래서 닷집형 보개 천정이다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천정 만들고 거기에 덧대어서 마치 닷집처럼 이렇게 덧대어서 만든 보개 천정이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창호 한번 봐볼까요? 자, 이게 이제 분합문이에요, 그죠? 분합문이 구성되고, 이 퇴칸에는 하부에 머름이 구성되어 있는 창이 구성되기도 합니다, 그죠? 위쪽에는 뭐가 있어요? 고창 또는 교창이라는 창호가 구성되어 있는 이런 특징들이 보여지더라. 그럼 자, 기초부부터 해서 이 건물의 기초부부의 월대부터 시작해서 기단, 장태석 기단부터 해서 건물의 가구 기본 구성까지 팔짝집 구성 방법 그리고 수장부까지 건물의 전반적인 특징들을 살펴봤더니 편정 건물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특징들이 좀 있죠. 그런 내용들은 반드시 이 건물 구조를 물어볼 때 포함시켜야 되고, 그 외의 내용들은 일반적인 내용들은 그죠? 그 지문의 조건과 문제의 분량, 배점에 따라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판단하고 이렇게 내용들을 기술해 들어가시면 좋겠다. 만약 편정 건물이 시험 문제에 구조 문제로 나온다. 도면이 요구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무조건 기본적으로 도면은 요구된다고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면은 숙지를 해놓으시는 거죠, 그죠? 자, 그다음 침전 건물입니다. 침전.